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2025년도 9월 1일부터는요, 예금자 보호 제도가 두 배로 뜁니다. 기존에 1인당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됐는데 2025년도 9월 1일부터는 1억 원으로 두 배, 100%더 인상돼서 보장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예금자 보호가 1억 원으로 두 배로 늘어났으니까 안심하고 예금 적금 이제 넣어야겠다. 거기다가 은행 및 증권 보험이라고 하는 1금융권뿐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저축은행이라든가 신협이라든가 상호저축은행 관련된 부분들이나 아니면 무슨 새마을금고라든가 모두 다 5천만 원에서 자체적으로 1억 원씩 보장을 해주니까 많은 국민들이 좋아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좋아하면 안 되겠습니다. 차라리 이거 쓸데없는 불필요한 사적 같은 이러한 예금자 보호제도, 예금보험공사 존립 그거 문제가 있으니까 폐지하거나 없애야 된다고 운동을 해야 된다. 주장을 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니까 좋아서 또 너도 나도 또 9월 전부터 엄청나게 예금 적금에 폭주하는 말도 안 되는 부조리가 또 자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1억 원으로 상승된다면 누가 과연 좋아할까요? 자,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거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근데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예금자 보호가 된다. 과연 이게 공짜일까요? 그 다음에 쓸데없는 보장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줄줄 새는 돈의 낭비를 막을 수가 없는 것이고 괜히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가입자, 국민들이 피를 본다. 소위 말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정말로 사람들은 자기가 합리적인지 아는데 정말 그런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부조리합니까? 합리적인 사람입니까?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부조리하지 않다고 생각하겠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제가 내는 퀴즈를 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퀴즈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운동을 정말로 열심히 하면은 오래 산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믿는다면 여러분 부조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계에서 운동하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을 오래 하는 사람 쳐놓고 오래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건강하게 짧게 살 수는 있습니다만 절대로 오래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건강식품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고 믿습니까? 근데 건강식품보다는 제가 볼 때는요, 그런 식품 사지 마시고 그냥 건강하게 그냥 원래 먹던 밥을 잘 먹으면 오래 삽니다. 쓸데없이 건강식품 원가 뭐 몇천 원도 안 되는데 몇십만 원 주고 고가로 먹고서 기분만 좋아지지 오래 산다고 하는 그런 어떤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거 안 먹고도 오래 사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삼겹살보다 오겹살이 비싼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음식점에 가면요, 오겹살이 더 비쌉니다. 그러나 오겹살이 비쌀 이유가 전혀 없죠. 왜냐하면 그 가장 싸구려 고기인 껍질하고 비계가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삼겹살보다 오겹살은 공정도 얼마 들어가지 않고 각종 비용도 인건비나 기타 등등 비용이 줄어든 상태에서 쓰레기 같은 고기가 더 추가되니까 당연히 삼겹살보다 오겹살은 반도 안 되는 가격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더 비싸다는 거 아닙니까? 또 그것을 당연시 여긴다. 그러면 여러분은 부조리한 인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백미보다 현미가 당연히 비싸야 된다. 건강에 좋기 때문에. 뭐가 건강에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백미는 당연히 그 현미보다 도정을 더했죠.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각종 전기료, 기타 등등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백미가 더 비싸야 되죠. 근데 현미가 더 비싸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뭐 쌀의 눈이 좋다고 해서 덜 벗긴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 그러면요 무기비소 엄청나게 먹게 됩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백미로 사고요. 쌀의 눈을 별도로 사면 훨씬 더 쌉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보험 및 금융 상품을 많이 가입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자는 보험 및 금융 상품을 많이 가입하면 부자가 더 될 수 있습니다. 부자인 경우에. 특히 부자는 또 보험을 가입할 필요는 없겠죠. 투자형 상품들을 많이 가입합니다. 하지만 중소민들이나 소소민들은요, 보험 및 금융 상품을 많이 가입하면 투자할 여력이 없습니다. 절대로 부자 될 수 없다는 거. 오히려 더 가난해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 및 금융기관이 그리고 판매인이 나를 위해서
나한테 좋은 상품을 팔아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그 가입자들, 소비자들한테 많은 보험 및 금융상품을 팔아서 수수료를 챙기는 쪽은 판매인하고 금융기관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요, 공짜 컨설팅을 해준다니까 너도 나도 공짜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다. 그러니까 공짜는 공짜다. 그러니까 돈 안 들어가는데 어떠냐고 생각하십니까? 공짜 뒤에 숨어 있는 건 무엇일까요? 연봉 3억 원 주는 그러한 자산관리사를 공짜로 컨설팅 하라고 직장에서 그 금융기관에서 연봉 3억 원을 주겠습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공짜 컨설팅으로 유도해서 더 많은 이익을 수수료, 쓰레기 같은 연금보험, 종신보험, 기타 그런 쓰레기 같은 상품을 판매해서 수익을 더 갖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공짜 컨설팅에는요, 피멍 드는 결과만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나 지금까지 한 제 질문에 대해서 모두 오케이라고 답한다면 당신은 정말로 여러분은 최고로 완벽하게 부조리한 사람이고 평생 뜯어먹힐 자세가 100점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예금자 보호가 5천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된다면 가입자가 좋아진다고 믿습니까? 이것도 부조리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매스컴이나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좋아합니다. 왜냐? 제대로 모르거든요. 사회 부조리를 잘 모릅니다. 그 다음에 예금자 보호라고 하는 제도를 잘 모릅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요, 노림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노림수가 여러분한테도 좋아지면 저는 그냥 노림수로 그냥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한테는 대단히 안 좋아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실을 알고서 좋아하면 안 되고요, 저항을 해야죠. 자, 그렇다면요, 소비자만을 위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스타트, 고망성, 고멘세모스, 가이시아, 민나상 이시오니, 하지메마시오. 돈 버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그 사기를 치거나 속일 때도요, 상대방을 눈멀게 하는 것이죠. 그래야 눈멀게 해야 눈먼 돈을 갈퀴로 끌어모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물고기 잡을 때도 물장구를 쳐서 어떻습니까? 돌멩이를 던지고 뭐 여럿이 막 몰아버리죠. 흙탕물을 일으킨다면은요, 눈멀게 되지 않습니까? 고기들이 모는 쪽으로 다 몰려간다. 그랬을 때 반도그물이나 투망을 놓고서 대기하고 있으면 일망타진, 한 번의 투망으로 모든 고기를 잡을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또 미끼까지 던진다면 더 확실한 유인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끼하고 눈멀게 하는 그런 제도나 정책 이런 것에 속으시면 안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정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부조리한 인간입니까? 합리적인 인간입니까? 2025년도 9월부터 예금자 보호가 1인당 5천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거 쌍수 들고 환영될 일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완벽하게 부조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정말로 철저한 부조리한 사람이죠. 바로 여러분이 부조리하기 때문에 금융기관하고 예금보험공사하고 정부는 신이 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부조리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뜻이 아니죠. 사리에 맞지 않고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과 행동을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합리적인 사람도 부조리한 사람들이 많죠. 왜냐하면 전문적 지식이 없거나 그 다음에 원리를 모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험 및 금융상품에 대한 부조리를 전문가로 안내해 드리고요. 전문가로서 정책이나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부조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부조리를 깨쳐야만 어떻습니까? 인간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부조리를 통해서 이용해서 돈을 뜯어먹는 사람들이 너무나 널려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피와 살이 뜯기는데 기분이 좋습니까? 자, 중요한 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예금보험공사가 만들어진 이후에 예금보험공사가 만들어졌다는 거는요, 각종 금융기관들이 돈을 냈다는 겁니다. 보험료를 내야지 보장을 해주잖아요. 과연 그 이후에 보험금을 타간 가입자들이 있습니까? 1인당 5천만 원을 보장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혀 없습니다. 예전에 삼화저축은행이라고 해서 부산 지역에 있던 저축은행 거의 파산 직전에 갔지만 우리은행이 인수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파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는 예금자 보호가 나름대로 실효적일 수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금자 보호를 실행해서 보험금을 지급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순진한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일어날 수 없는 구조적인 체계적인 관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1998년도 그 IMF 전에 부실한 관리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된통당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금융감독원에서 과거와는 달리 관리감독 강화로 파산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스로 파산하려 해도 절대로 안 되죠. 왜냐하면 과거에는요, 제대로 된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파산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파산할 수 있는 사례가 많았죠. 하지만 그것도 P&A 방식이라고 해서 자산부채 이전 방식으로 다른 데가 M&A 하듯이 그 걷어갔기 때문에 기존의 가입자는 안전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파산하고 싶어도 파산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월 단위로 관리를 강화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상태가 안 좋다, 건전성이 떨어진다면 증자를 권유하죠. 지급 여력, RBC라든가 BIS 관련된 것들 확실하게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자도 경질하고요. 영업도 뭐 어느 정도 뭐 제어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된다면 P&A 방식으로 망하기 전에, 파산하기 전에 다른 회사한테 인수하게끔 만듭니다. 인수합병하게끔 만든다. 절대로 파산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예전에 또 상조회사들도 우후죽순 많이 커서 무슨 뭐 몇천 개가 되고 그랬는데 관리 감독 안 했거든요. 이제 관리 감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실해지는 것을 사전에 예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그 체계적인 금융기관입니다. 당연히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달 단위로 관리를 강화시킨다면 망하고 싶어도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고, 저의 저서 증여세 상속세 절세자습서 꼼짝마 금융 동물과 자연 이야기 2부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전화 주시면 되겠죠. 010-5473-9327입니다. 실물도 있습니다. 자, 따라서 예금자 보호가 5천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는 말은요, 제가 이런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죽지 않는 절대대항인 신이 마치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겁니다. 아니면 치아보험에 가입하는 것이죠. 아니면 안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쓸데없는 이 사족 같은 짓을 합니다. 하지만 이 쓸데없는 짓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부조리한 인간이 되고 부조리한 사회가 되는데, 가입자들이 치러야 할 대가는 끔찍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죠. 예금자 보호를 하려면요, 예금금 및 적금을 가입했던 금융기관, 그 관리했던 금융기관이 보험료를 내야만 합니다. 매달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5천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그러면 당연히 2배 이상의 보험료를 내야 되겠죠. 그런데 주마가편이라고 해서 예금자 보호가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면 더 많은 매출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눈먼 돈이 들어온다. 그러면요, 예보공사라고 하는 데는 그냥 앉아서 지금보다도 땅 짓고 헤엄치는 것보다 더 쉽게 2배, 10배 가량의 보험료를 더 많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가져가니까 당연히 누구한테 좋은 일이 생깁니까? 예보공사한테 좋은 일이 생기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거, 그렇다면 금융기관은 손해입니까? 많이 예치를 해서 많이 보험료를 내지만 훨씬 더 이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이득 속에 보험료를 내는데 보험료를 금융기관이 내지는 않습니다. 내는 것은 당연하죠. 여러분이 짜장면 먹으면 10% 부가가치세 여러분이 냅니까? 아니잖아요. 그 짜장면 집에서 내잖아요. 하지만 그 돈의 주체는 누굽니까? 여러분이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융기관도 여러분의 돈으로 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는 게 아니니까 나는 손 안 대고 코 풀었다 하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여러분한테 줄 돈, 혜택을 줄여서 대신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서 잘못된 판단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금융기관은 결코 자신의 돈으로 보험료를 2배로, 3배로, 4배로 내지 않습니다. 가입자의 돈으로 내는 것이죠. 결국 가입자한테 돌아갈 혜택을 줄여서 수신금리를 인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절대로 자신의 돈으로 내지 않는다는 거 반드시 아셔야 되겠습니다. 결국 예보공사에 내는 보험료는 가입자가 내는 겁니다. 부가가치세처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절대 망하지도 않는데 돈만 내는 겁니다. 그것도 2배, 3배, 4배 막 내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2025년도 9월달 이후에 풍경을 한번 제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보공사는 보험료 수입이 2배, 최소 2배 이상 많아지겠죠. 왜냐면요, 그 5천에서 1억이니까 일단 2배잖아요. 근데 영업이 잘 될 거 아닙니까? 금융기관에. 그러면 10배도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경영혁신하지 않아도 땅 짓고 헤엄친 기업입니다. 시스템, 인력 보강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스템 관련된 그 유지보수도 하고 개발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거요, 2배로 오른 거 코딩만 하면 됩니다. 그냥
5천에서 1억 원. 뭐 언제 지급할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코딩을 합니다. 그거 돈 들어가겠습니까? 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돈이 2배, 10배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성과급 대잔치가 일어나겠죠. 지금도 좋은 회사인데 성과급 대잔치, 진급이 확실하고요. 연봉, 퇴직금, 이 각종 복리후생 엄청나죠. 누구의 돈으로 이거 과연 돈잔치 하는 겁니까? 여러분 돈 아닙니까? 금융기관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겠죠. 지금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눈먼 돈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굴러 들어오게 됩니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경영 혁신하지 않고 자구책 만들지 않고 땅 짓고 헤엄친 기업이죠. 수신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예대 마진도 덩달아서 엄청나질 수가 있습니다. 성과급 대잔치는 당연하죠. 금융기관 평균 연봉이 1억 원 이상인데요. 어느 금융기관은 1억 5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이 돈 다 누구 돈입니까? 앞으로 2억 원 평균 연봉이 될 수도 있고 3억 원이 될 수 있는 평균 연봉이 되는 곳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희생 때문에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돈잔치를 벌이게 될 겁니다. 하지만 돈잔치의 주역 여러분들은 절대 초대받지 못합니다. 자, 정부도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금융기관이 폭발적인 수신고 때문에 매출고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익이 엄청나게 들겠죠. 그렇다면 법인세를 더 많이 내야 된다. 그 다음에 개인들은 이자소득세 및 종합과세 세금을 또 엄청나게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시스템 하나, 정책 하나 슬쩍 바꿔놓고 나서 손 안 대고 고품격으로 세금도 2배, 3배 더 거둘 수가 있으니까 이거 삼자만족이 일어났습니다. 예보공사, 금융기관, 정부 모두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정부도 뭐 성과급 승진 대잔치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가입자는 어떨까요? 가입자는 정치적 승리만을 쟁취할 뿐이죠. 1억 원 보장에 흐뭇해합니다. 정말로 황당하게 짝이 없습니다. 잘 깎아먹기라는 것을 모르고서 좋아한다는 거 아닙니까? 특히 아이러니한 것은 현재 5천만 원의 예금 적금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더 1억 원으로 오른다고 하니까 흐뭇해한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황당하게 짝이 없습니다. 사막에서 신기루를 보는 것 같은 인간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조리에서 제발 좀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런 돈잔치가 벌어지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보공사, 금융기관, 정부 등의 돈잔치가 벌어지게 된다. 하지만 이 잔치의 주인공인 가입자는 정작 이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산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부조리를 깨치지 못하고 보험 및 금융상품, 특히 노후생활비 충당, 은퇴준비는 연금보험이 좋다. 사망보장은 종신보험이 좋다. 각종 보장보험을 가입해야 안전하게 돈을 벌어서 투자할 수 있다. 이런 쓸데없는 말들. 그 다음에 비과세 상품이 좋다. ISA라든가 보험차익 비과세, 단기납병신보험 비과세, 저축보험 비과세, 아니면 생계형저축이라고 하는 비과세 종합저축이라든가 세금우대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것에 혹해서 들어간다면 여러분 자산관리 거의 다 폭망하게 됩니다.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현명한 여러분 편의 전문가, 무엇인가 팔지 않는 공짜 컨설팅으로 여러분 유도하지 않는 여러분 편의 종합자산관리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돈 벌고 돈 지키고 돈 절세할 수 있고요. 가장 어리석지 않게 피라냐나 거머리 같은 흡혈귀한테 돈 뜯기지 않고 피 빨리지 않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편의 종합자산관리사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줄줄 새는 돈의 낭비를 막겠죠. 자, 그리고 예보공사의 예금자 보호가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을 때 저처럼 얘기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좋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과연 제대로 된 사람들입니까? 이게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얼치기 전문가 아니면 누구의 사주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절대로 여러분들 이런 어떠한 매스컴이나 아니면 홍보, 마케팅 전략에 속으시면 안 되는 것이죠. 절대로 예금 관련돼서 1억 원 보장한다고 좋아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정말로 국민적 저하운동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없애야 됩니다. 쓸데없는 보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산관리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복불복이 되겠죠. 여러분 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공짜 없고요. 제값 치르고 컨설팅 받으시고 0.01 주고 99.99 받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비용의 가치를 마윈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용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다. 공짜를 바라지 마라. 공짜 컨설팅에 속아서 더 큰 희생을 치르지 말라는 겁니다. 유료 컨설팅 받으라는 거죠. 정말로 이 점은 저랑 통하는 것 같습니다. 자산가라면 엄청난 고민이 많겠죠. 이거 단 한 방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플랜 반드시 실행해야 되겠습니다. 세미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8월 21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오후 2시고요. 세미나 신청 방법은 신청비 입금하시고 저한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시는 분은 각종 저서에 사인해 드리거나 이북을 전해 주거나
하늘 레스토랑의 음료 및 다가 비용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니까 비싸다고 생각하면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북악 스카이웨이 전경 가족 힐링 되고요. 야경 또한 마찬가지고 오시는 길도 피톤치도 느끼면서 구비구비 한계령 축소판으로 드라이브 코스로 최고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산관리 콘서트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날 오전 10시부터 12시 그 콘스탄틴 김과의 만남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참가비 7만원입니다.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는 오후 4시까지 6시간 강행을 하는데요. 7만원 가지고 여러분 얻어갈 수 있는 소득이 뭡니까? 이렇게나 많습니다. 70억, 700억, 7천억이 될 수도 있겠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그로타타마라고 하는 저랑 전혀 관계가 없는 카페에서 합니다. 장소만 이용할 뿐이죠. 궁금한 점은 바로 저한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NGP 플랜을 실행시킨다면요. 워런 버핏처럼 손자녀, 증손자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워런 버핏 부자죠. 바로 투자회사를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주당 1억 원 되겠습니까? 1억 원짜리 못 보셨죠? 이 주가는요. 거의 10억 원 내외가 됩니다. 어떨 때는 11억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만 가지고도 그 연차회에 참석할 수 있는 특권이 있죠. 정말로 대단한 회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손자녀, 증손자녀도 버크셔 해서웨이가 안 되란 법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현명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신다면요.